하겠습니다. 책 꺼내시고 111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오늘은 111쪽의 내용들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에 2차 방정식을 끝낼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할 건 다 했고 근해 공식까지 다 나갔고 됐죠? 안 봤으면 본인 책임이시고 그거는 그쵸? 여기까지는요. 나는 근해 공식 수요일에 친절하게 증명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쵸? 영상으로 보신 분들, 온라인으로 온 분들, 그리고 오프로 본 애들 다 기억하셔야 돼. 내가 근해 공식 외우라고 했었고 온라인들은 내가 심지어 뭐까지 쓰라 그랬냐면 거기 위에 내가 퀴즈까지 2개 내드렸죠. 그래서 그 퀴즈 정답 다 적었는지는 내가 조금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겁니다. 중간중간 퀴즈 던졌어요. 2개. 출결 과제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기 앞에 같이 한번 봤을 때 오늘 배우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없는 내용인데 학교에서는 냅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실제 해를 찾아가지고 그 횟수를 파악해라. 아니면은 이 해가 내가 직접 줄 테니까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정도로 주는데 사실 고등학교 거를 좀 연계해서 배우게 되면 여기는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고등학교 거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고등학교 1학년의 2단원의 꽃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랑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네들을 좀 우리는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 고1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문제가 착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건 고등학교고 중학교도 근데 어느 정도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도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면서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를 겁니다. 뭘 모르면? 근해 공식 모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해 공식 모르면은 그거 잘 그럴 거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숙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검사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 월요일에 미리 얘기한다 일주일 전에 이제 밥 찾아놔. 알았죠? 밥. 유형책 찾아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쓰게. 알았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쓰게 밥 찾아 놓으시고요. 밥 들어갈 때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예습 숙제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요일날 숙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좀 많을 예정이다. 밥 좀 미리 풀어놔라. 알겠죠? 내가 범위는 수요일날 정해줄 테니까 밥 풀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게 되면은 주요 문항만 딱 설명하고 계속 니네 심화 문제 볼 겁니다. 주요 문제 빠르게 훑고 그냥 어려운 것만 계속 달릴 거예요. 기출문제 포함해서. 그래서 3월부터는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 영상은 절대 공개로 올리지 않습니다. 3월부터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 공개를 안 올릴 거니까 밴드 가입 안 돼 있으면 못 봐요. 이제는. 3월부터는. 그렇게 할 거야. 3월부터는. 됐니? 그러니까 3월하고 4월이랑 그 다음에 6월에 주는 거는 올해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혜준이 탔니? 걔는 안 탔어 오늘? 오케이. 야 너 차 타고 온 거 맞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잠깐 승우 그거 내고 워크북 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3월부터 나가는 건 그냥 되게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루에 거의 한 단원씩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만큼 예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습을 해오세요. 개념에서 배운 거는 너네가 풀어와. 그 중에서 내가 어려운 거 약간 좀 이건 심하다 싶은 거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봐야 되는 핵심 주제들 그런 것들만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을 할 거예요. 그거 복습 끝나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거 복습 끝나면 그 다음에는 매 시간 프린트가 나올 건데 그 프린트는 이 동네 기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드마르고 4월 달에는 난 이 동네 기출 따위를 주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동네 기출은 3월 달에 니네가 이 책 한번 하고 풀면 웬만한 학교 다 풀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그 밥하면서 같이 이 동네 기출을 볼 거야. 그래서 이 동네 기출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3월 달에 분석하고 4월 달에는 시험 대비 교재 나오죠. 4월 달 교재는 미리 얘기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빡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대치동 거만 낼 거니까. 대치, 강남 3구, 서초 이쪽
중심으로 내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3월까지 해가지고 다 끝내버리겠다라는 게 내 목표야. 됐니? 그래서 3월 달에는 끝내버릴 거고 4월부터는 그냥 머리 매일매일 터질 거예요. 매일 터지는 문제들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4월 달부터는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니네가 3월까지 내가 2번 돌렸으니까 그 기간 동안 니네가 스스로 어느 정도 채워놔야 돼요. 그리고 3월 달 되면은 미리 얘기할게요. 앞에 봐. 3월 달 되면 시간표가 바뀔 거예요. 선행 관련해서 시간표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겁니다. 선행 관련해서 시간표가 조금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거고요. 그 변동이 끝나잖아요. 그럼 아마 너네가 내 생각에는 요일이 통일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요일이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됐니? 왜냐면은 우리 반 방향이랑 이쪽이랑 저기 앞에 있는 일강의실 쪽이랑 방향이 조금 이제 내가 노선을 좀 더 틀었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반은 이제 그거야. 웬만한 애들 못 들어와요. 그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다르게 운영할 거예요. 일반 반들이랑 다 다르게 운영을 할 거야. 여기는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됐니? 여기까지는요. 최대한 빠르게 3학년까지 끝내고 고일 과정을 가기 위한 코스를 밟을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3학년 2학기 걸 안 할 겁니다. 3학년 2학기 거는 어차피 시험 한 달 전에 해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없고 짧아. 생각보다 많이 짧아. 아무리 개념 잡고 유형책 같이 돌리면서 미친 듯이 풀악셀 밟고 밟아도 한 달이면 끝나. 그게 못하는 애들 기준이야. 못하는 애들 기준으로 풀악셀 밟아도 한 달이면 다 끝내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걸 하면 진짜 10번 정도면 3학년 2학기고 다 끝낼 수 있다는 소리야. 삼각비랑 원이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굳이 7월부터 해줘야 돼? 이 생각이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7월부터 본수업에서도 공통수학1을 나갈 겁니다. 본수업에서 하는 공통수학1은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 하는 공통수학1보다는 어려워요. 너네는 시중교재 안 씁니다. 요 반에 있는 애들은 3학년 2학기 때는 하민이는 봤을 거야. 네 언니가 풀고 있는 책. 그거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책이 학평 기출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빡셉니다. 난이도가. 개념책 치고는 난이도가 빡센 편이야. 너도 봤을 거야. 네 누나가 푸는 거. 그 문제집 보면은 쉬운 거 별로 없어요. 쉬운 것도 있긴 있는데 쉬운 거 플러스 어려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학평 기출들도 내가 다 녹여놨습니다. 너네는 그걸 7월부터 그냥 미친 듯이 풀악셀 밟고 갈 거야. 그러면 12월 달이면 공통수학 1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공통수학 1을 끝낼 거고요. 1월 달에 공통수학 2를 다 나갈 거예요. 그럼 1, 2월 달에 공통수학 1 끝낼 거야. 1, 2 다 끝내지? 그러면 대수 좀 할 거예요. 2학년 것도 좀 할 거야. 그래서 2학년 것도 좀 하다가 3월 달에 그냥 초고난도 난이도를 가지고 학평 기출들을 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왜 12월 달에 저번 달 12월 달에 왜 반 그거 정리를 했잖아요. 한번 명단 정리 다 했잖아요. 그걸 한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됐죠? 명단 정리 다 한 이유가 그거고 아마 못 올라올 거예요. 다른 반들이 다. 다른 반에서 애들이 다 못 올라오게 되는 독보적인 커리큘럼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치동 커리큘럼이야. 대치. 그리고 약간 이 동네에서도 좀 잘 나가는 학원들 상위권 애들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갈 테니까 이제부터는 너네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3월부터는. 알겠니? 학기 시작하죠. 이제 슬슬 긴장하셔야 되고요.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건 니네가 지금부터 깨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은 니네 이제 중학생 아니야. 다음 달에 중학교를 가긴 하지만 니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난 중학생이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 고등학생이야 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느긋하게 숙제 에이 안 해도 되겠지. 못 쫓아간다 3월부터 수업. 알겠니? 3월부터 못 쫓아가요. 그렇게 갔다가는. 쫓아가려면 많은 노력을 하세요. 너네부터도. 나도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수학에서 100점 받고 전교 1등 받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공통수학1을 적어도 시험 보기 전까지 4번 돌려야 돼요. 근데 그 3, 4번 돌릴 때 중요한 건 기초만 3, 4번 돌린다고 해가지고 의미 없다고. 심화까지 해가지고 3, 4번 돌려놔야 그렇게 했을 때 니네가 100점이 나와요. 안정적으로. 시간도 남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커리큘럼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다 고쳐라. 노는 게 많아야 돼. 없어. 노는 게 없어야 돼요.
알겠니?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에요. 니네가 우위 정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러잖아. 그러려면 니네부터 많이 노력을 하세요. 알겠냐? 나는 3월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월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처럼 했다가는 니네 머릿속이 터질 거예요. 지금처럼 하지 마세요. 몇 명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닌 사람들 이미 내가 저번 주에 택복 다 날렸지. 저번 주 금요일에 내가 다 부모님들께 분석표 다 보냈잖아요. 금요일에 다 보냈거든요.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보냈으니까 그것 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 좀 알고 계실 테니까 어쨌든 좀 너네도 노력 좀 하십시오. 이제는 너네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니까.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숙제가 좀 있었는데 가볍게 좀 정리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때 어디까지 했냐 내가 채점 어디까지 잡아줬냐면 94초까지는 잡아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94초까지는 다 채점을 하고 틀린 거 다 봐줬던 것 같은데 문제는 100쪽은 안 했죠. 개념 콕콕은 니들이 알아 채점해놔라. 그래서 100쪽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00쪽에 정답부터 우리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100쪽 정답부터 채워보세요. 자,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의 답은 4번. A는 4가 아니면 된다. 3번은 4번. 4번은 1번. 5번은 3번. 6번은 5번. 7번은 마이너스 4. 그리고 8번은 2입니다. 여기 100쪽. 100쪽 질문. 100쪽의 질문. 6번 또 어쭈 100쪽을 피라니까 어디를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깔끔하지? 유빈이? 응? 왜 깔끔하지? 6번 말고 없어요? 그럼 봅시다. 6번 앞에 봐. 잘 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00쪽의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문제 포커스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것 같아요. 왜? x 더하기 1과 x 빼기 1 둘을 곱한 거랑 나는 여기 있는 2x 더하기 7이 서로 같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a, b가 그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얘가 괄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1, 2학년 때 이미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괄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괄호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괄호, 즉 x 더하기 1과 x 빼기 1의 곱이었던 저 친구부터 없애버리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지우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지우려면 얘 당연히 전개를 좀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전개를 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전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합차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합차 공식 쓰게 되면서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2x 더하기 7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한쪽을 다 정리하면 되잖아. 맞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쪽을 싹 다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그래서 0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 해두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가 x 빼기 4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그래서 0이 되니 그래서 나는 x값 2개 찾아주게 되면 얘가 4랑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맞니? a, b가 완성이 돼요. 그럼 a가 누구야? a는 4야 마이너스 2야? 그치? 더 큰 거 고르는 게 A라니까 A는 4.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B는 마이너스 얼마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B거든? 그럼 둘 뺀 게 정답이니까. 그럼 4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돼요. 정답 얼마? 그렇지. 정답 5번. 그래서 6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됐어?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까요? 105쪽. 105쪽을 지금 보게 되면 채점을 좀 해봅시다. 105쪽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1번의 정답 3번, 2번에 7,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1번, 6번에 5번, 7번에 3분의 1, 8번에 2번입니다. 질문.
여기까지 질문. 왜? 뭐 어이없게 들렸어? 용납을 할 수 없는 실수인데. 질문. 여긴 넘어가도 되나요? 부민이 여긴 넘어가도 돼? 승우 넘어가도 돼? 너 했어? 이씨. 아주 그냥 정신줄 놨지. 응? 숙제 좀 다 해놔. 알았죠?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책 걷는다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걷을 거예요. 다 해놔라. 자, 뒤로 넘어갈게요. 110쪽. 110쪽의 1번에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 2번의 정답은 3번.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5. 4번의 정답은 2번. 5번의 정답도 2. 6번의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안 했구만. 이 맨수들아. 해놔라. 다음 시간까지. 알았니? 여기까지는요. 오늘 숙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숙제 별로 없으니까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면서 111쪽으로 갑니다. 여기 좀 잘 보세요. 니네 오늘은 적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필기노트 드렸으니까 거기에 좀 적으시고요. 오늘은 제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알려주고 있는 개념을 심화 개념까지 생각하면서 좀 연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거 이해하면 공통수학 1에 해당 단원을 하실 때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부러 공통수학 1까지 연계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공통수학 1이랑 연계 지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네 지금 현재 선행에서 곧 여기 나갈 건데 그때 지금 나한테 듣고 선행해서 들으면 훨씬 편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들어봐. 알겠니? 뭐라고? 아 맞다. 너 지각했지? 여기 있어. 제주. 됐다. 혜준이 빼고 다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이나 해볼까? 지훈이는 조용히 해봐. 야, 온라인들. 저번 주 수요일 온라인들. 집중. 야, 온라인들. 너네들은 외워. 알았지? 오늘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 외워. 알았어? 외워. 그래, 외워야 돼. 알았죠? 자, 온라인들. 얘기해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총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2가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작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2가지. 그래서 나는 얘네들 2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그 1번.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일반형입니다. 다 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어? 아니면 없어? 있지. 그랬을 때 승우. 요 X값 찾아봐. X는 몇 A분의?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뭐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뭐 제곱에서? B제곱에서 뭐 빼주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2차항의 2배분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차의 마이너스 풀마 루트 1차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거야. 머릿속에 넣고 있죠. 이거는 외워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이 생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바로 원준이 몇 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그치.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얘기해주는 두 번째,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짝수로 돼 있는 2의 배수꼴로 돼 있는 2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의 X를 찾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나? 그럼 여기 있는 요 X를 찾아주는 게 두 번째니까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 시킬까나? 아, 얘네 둘은 시켜볼까? 하민이, 뭐야? 그래서 뭐 분해? A분해, 뭐야?
쭉 이어. b제곱 그 다음에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ac. 즉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무조건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개, 즉 여기 있었던 b, 카,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차항의 개수 이 b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든 식에 대해서는 저걸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심지어 인수분해가 되는 식도 저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배우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모든 방법들을 배운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그걸 좀 응용을 해보자는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응용을 해보자는 건데, 그럼 이제부터 잘 들어. 이제부터는 다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잘 봐. 딱 머릿속에 이해하면 돼.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1단원이랑 좀 연결 지어봐. 내가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나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의 해 하나를 잡아서 나는 x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우리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줬을 때 여기서 내가 질문 던지고 싶은 건, 그때 이렇게 생겨먹은 요 x라는 요 친구가 과연 실수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던 2차 방정식의 해가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았더니 과연 당신은 실수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너네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실수입니까? 라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던질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개 중 하나야. 네, 아니오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잘 생각해봐. 어차피 다 물어볼 거니까. 거기 봐봤자 없어요. 거기 없는 내용 하는 거야, 지금. 책에 없는 내용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책 봐도 모르니까 그냥 잘 찍어보세요. 확률은 50%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 먼저 시킬까? 아니면 쟤 먼저 시킬까? 아니, 재미없어. 재미없어. 어이, 강민. 네, 아니요. 둘 다 될 수 있다. 너는? 둘 다? 부민이는? 둘 다? 승우는? 둘 다? 유빈이는? 소신을 지키는 게 너 모르겠다. 오케이. 민건이는? 그러니까 얘가 실수냐 이거를 판단해 보겠다고. 그때 네, 아니요. 네. 하민이는? 모르겠다. 원주이는? 네. 오케이. 자, 그럼 네 둘에 모르겠다가 6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모르겠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실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둘 다 된다라는 말도 그래서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얘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나는 I don't know라는 결론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 니네가 지금부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 질문해봐. 그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얘가 왜 누구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도달했는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사실 그거 이해하면 끝나요. 이 단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얘는 모르겠다가 정답이긴 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 루트 안의 것 때문에 모르겠다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루트라는 친구는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어떤 범위를 만족했을 때만 실수가 되는 아주 특수한 친구거든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거나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이자 단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거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범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수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야? 쟤가 핵심이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그걸 결정해주는 단서잖아. 얘가 그 문을 열어주는 키잖아. 그럼 걔만 떼우자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게 지금 여기 개념 7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개념 7은 거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 친구가 나와요. 됐니? 그때 이 친구가 나올 때 이 친구를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 다. 그래서 그때 그거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의 니들 선배들 보면 이해를 해. 근데 문제를 잘 적용 못하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니네가 뒤지게 안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먹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수학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결론을 지을게요. 됐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실수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생긴 건데 그때 여기 실수를 결정지어주는 요소는 그때 여기 있는 실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 누구냐면은 그때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였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b제곱 여기 있는 요 b가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저 2차 방정식의 저 1차항의 개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차항의 개수를 제곱한 거에서 a가 2차 그리고 c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2차랑 상수를 곱한 거에 4배를 빼준 것.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내가 지금부터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을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너의 이름을 판변별식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determinant예요. 이거의 앞에 거 대문자 D만 따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판별식을 그래서 나는 대문자 D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저거를 가지고 실수인지 그러니까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를 판단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유빈이 됐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 그럼 봐봐.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판단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결국 실근이 뭔진 몰라요. 그러니까 실수인 근이 실제로 어떤 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걔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할 건 그냥 얘가 과연 실근이 만들어졌을 때, 즉 실수인 근이 만들어졌을 때 이 실수인 근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주는 새로운 식을 소개한 겁니다. 이해됐지? 이 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을 강조했던 거예요. 니네한테 무조건 외워오라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인 거야. 알겠니? 딱 여기 둘. 야, 유빈이랑 민건이 표정이 둘이 똑같아요.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났어, 둘이. 딱 정확하게 신기하긴 하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유빈이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유빈이? 봐야 돼. 민건이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작살 나겠지, 그러다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다 작살 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봄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봐. 그러면은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루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여기 있는 루트가 결국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떠올릴 거냐면 이거.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떠올려 볼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 A가 있을 건데 얘가 실수가 되고 싶어. 그럼 루트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아니면 음수여야 돼요? 양수여야만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친구는 실제로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양수여야만 하지. 그래야 얘가 실수가 되지. 맞냐? 여기까지 됐지? 승우. 근데 여기서 0을 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0까지는 상관없죠. 왜? 루트 0은 0이니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루트 0은 0이라는 실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0까지는 되는 겁니다. 다만 루트 안에 마이너스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꼴이 너네가 이제 곧 선행에서 배우게 되는 복수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허수라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를 허수라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친구만 아니면 돼요. 허수는 실수가 아니니까.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세 가지 케이스의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를 빼는 걸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판별식 D를 기준으로 나는 지금부터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이렇게 큰 대범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로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로 얘가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 해가지고 요 세 가지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건 뭐냐? 음수인 게 제일 쉬워요. 왜? 음수라는 거는 루트 자체가 실수가 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실근이라는 걸, 즉 실수인 근을 가질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할까요? 못 갖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걸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음수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얘는 실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원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얘네 둘은 그러면은 실수가 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실근을 가질까 안 가질까? 원준이 그러면? 얘네 둘은 실근은 가질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둘을 잡았을 때 얘네들은 루트 안에 게 실수가 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종합해서 우리는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구체적인 개수를 나눠야 돼. 됐냐? 그럼 그 구체적인 개수를 나누는 건 실제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그 구체적인 개수가 여기 있는 얘 풀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최대 단점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냐?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만약에 첫 번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입니다. 그럼 루트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죠. 그럼 얘가 죽었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풀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야? 못 받는다는 소리야? 못 받아. 그러니까 풀마의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근이 하나밖에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은 그래서 실근이 몇 개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래서 이때는 실근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됐니? 그럼 같은 원리로 판단해보자. 유빈이. 그럼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라는 소리야? 그럼 걔는 앞에 있는 풀마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살아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루트 2, 루트 5 이런 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루트 5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애잖아. 둘이 완벽하게 다른 애들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양수가 됐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는 하나의 숫자일 텐데 그 앞에 거 하나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거라고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더했고 하나는 뺐고지. 그러니까 근 자체가 즉 다시 얘기하고자 하는데 x값 자체가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아니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는 더한 거 하나는 뺀 거야. 그럼 그거 자체로 달라졌지. 나오게 되는 숫자가 몇 개야? 민건이? 2개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2개가 나오니까 그 문자값 x도 2개가 될 수밖에 없대요.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현재 2개가 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는 그 순간에는 풀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 2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린 얘가 실근을 2개 갖는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우린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 먼저 일단 간단하게 정리 좀 합시다. 그래서 얘 먼저 좀 정리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조금 이따가 정리할게요. 이거 먼저 정리하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좀 남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좀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다 통하는 근해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 직거리를 똑같이 여기 있는 두 번째 어떤 짝수 근해 공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는 게 될까? 아니면 안 될까? 그것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한 줄씩을 추가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옆에다가 쓸게, 니네 밑에다가 적어놔. 참고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식에서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요 판별식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판별식은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근해 공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은 똑같아.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1차항의 개수가 결국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짝수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립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 우리는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판별식들이 1차항의 개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의 4배, 그것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우리 이 판별식이라는 친구를 토대로 나는 또다시 만들고 싶은 게 짝수 판별식이거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짝수 판별식이라는 특수한 친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짝수 판별식이었던 그 특수한 친구, 그 친구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까지 보여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을 찾아주는 과정이고, 그 짝수 판별식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t, 얘를 이번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4로 나눠주는, 그래서 여기 있는 4분의 d로 표현을 하게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짝수 판별식은 그대로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누구야?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그대로 만들어주게 되니까 뭐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요 b가 이것까지만 적어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차항의 개수가 있는데, 그 1차항 개수를 얼마로 나눈 거? 요 1차항 개수를 얼마로 나눈 거? 그치,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개수를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가 2차,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c가 상수니까, 그래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주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구할 수가 있다. 끝.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답을 완성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게 되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뒤로 넘어가시면은 돼요. 나 마이크 안 켜고 수업했니 설마? 그러면 지금 얘가 관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싹 다 정리해 놓은 게 저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되게 불친절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친절하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기 있는 저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딱 그냥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여기 세 개 이렇게 쫙 다 묶고 얘네 셋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보호를 토대로 우리가 원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근의 공식이 하나라는 거야 아니면 두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그 판별식이 두 개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책은 너무 치사하게 두 개를 다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옆에다가 정리할 건 이거는 좀 정리해 주세요. 판별식의 형태는 두 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2차 방정식.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x를 토대로 나는 여기에서 판별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 판별식이 모제곱 마이너스 몇 ac다? 일반적인 게 모제곱 빼기 뭐 ac? 일반적인 건 모제곱 해주고 그치? 일반적인 게 b제곱에서 몇 ac 빼준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반적으로는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조금 바뀌어도 된다며. 그래서 얘들을 조금 바뀌어서 나는 여기 있는 a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죠.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1차가 여기 있는 얘 짝수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달라져도 된다. 그럼 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판별식을 생각해 줘야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판별식을 토대로 답을 내주면 이 판별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다는 걸 기억해 줘라. 여기 짝수가 됐을 때는 얘 모제곱에서 그치? 똑같이 b제곱에서 이번엔 누구랑 누구 곱한 거를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곱하기 4가 떨어져 나가. 앞에서는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요 2b 거기에 있었던 요 2배가 떨어져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각각 제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4들이 다 날아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가지를 토대로 나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거부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념이 어려운데 개념이 어려운 만큼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같이 한번 보시고요. 지금 잘 봐.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잘 봐. 앞에 봐. 보기만 해. 이따가 너네가 똑같이 풀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해보면 돼요. 해봤다 안 해봤다가 굉장히 크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집중. 잘 들어. 잘 들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문제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세요. 2차 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치? 밑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니? 그치? 두 근 가지려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가 0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커야 된다라는 거를 아까 증명했지. 그럼 뭐야? 그냥 바로 갖다 쓰란 소리야. 이걸 그대로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그대로 다 떠올려내가지고 써주면 돼. 알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1번부터 하나하나 다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봐. 한 두 개 정도만 보여줄게요. 집중.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 이거 일일이 인수분해해서 풀려고 하면은 귀찮습니다. 물론 쟤는 심지어 인수분해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도 갖다 써야 되는데 그 근의 공식을 쓰고 있기는 더 싫어요. 그래서 우린 얘 근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니 마침 나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판별식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차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 걔 제곱이랑 그 다음에 나는 2차 1 상수 3 거기에 4배한 걸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야. 각각의 자리에 숫자만 때려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 개수 때려 넣으면 1의 제곱은 1. 거기서 3, 4 곱한 거니까 12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작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현재 실근을 몇 개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2개 아니면 하나? 아니면 0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러니까 얘는 100% 무조건 몇 개냐면 0개야. 그러니까 1번의 답은 없다. 이거는 2개 갖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잘 봐.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제곱 마이너스 이 x 더하기 4는 빵 이렇게 돼 있는 친구에 대해서 나는 마찬가지 판별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니까 여기 있었던 1차항의 개수에 주목을 해보니 그때 여기 있었던 1차항의 개수가 짝수입니까? 아니면 홀수입니까? 짝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짝수 쪽에 집중을 해주게 된다면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짝수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판별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그냥 판별식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써도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것이 되는 거야. 둘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판별식 먼저 갖다 쓰게 되면 그래서 그냥 판별식은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가 있을 건데 걔를 그냥 단순하게 재고 거기서 우리는 2차 상수 거기에 4배한 걸 빼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얘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4에서 16 빼주면 돼. 계산하면은 양순이 아니면 음순이?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실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알겠나? 근데 얘를 짝수 판별식으로 써도 똑같니? 라고 한다면은요. 그걸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나는 여기 있었던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을 그냥 빼주면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빼줘도 어차피 똑같이 뭐냐면 1 빼기 4입니다. 그러니까 얘 빼주니까 1 빼기 4가 나와. 어쨌든 뭐야? 음수야. 그러니까 뭐야? 둘 다 음수가 나왔습니다가 결론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 그럼 둘 다 음수라는 건 어차피 얘네 실근 갖는다는 거 아니면 같이 못한다라는 거야? 같이 못한다라는 것이겠지. 그래서 얘네 둘 다 실근을 못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도 실근 0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적어도 정답은 3, 4, 5 중에서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내가 힌트 좀 줄 건 여기 4번, 5번인데 4번, 5번은 같이 좀 적어놔봐. 요거 두 개는 좀 같이 좀 적어놔. 뭐냐면 판별식을 쓸 때는요.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 분수를 써도 되고 소수를 써도 돼요. 근데 니네 분수 소수 계산하는 거 쉬워요? 아니면 짜증나요? 짜증나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개수가 분수 아니면 소수꼴일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얘가 는 0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들을 정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숫자들을 어차피 곱해도 어차피 다른 한쪽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주지 못할까요?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어차피 계산해봤자 그게 그것이 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로 주어져 있는 아니면 둘이 같이 주어져 있는 형태라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런 형태는 개수가 정수인 거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개수가 정수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일일이 곱해 놓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도 부호 변화는 생긴다는 걸까요? 아니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이렇게 해도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개수 분수꼴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개수가 분수 아니면 소수꼴 아니면 둘이 같이 섞여 있는 꼴이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한 단계만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1, 2, 3번처럼 정수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생각이어야 돼. 알겠니? 물론 분수 소수 그대로 해도 돼요. 답은 나와. 계산하기 니네가 제일 귀찮아할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줄여주겠다고. 오케이? 이건 내가 다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이해돼요? 그럼 여기 정리했으면 1번이랑 1-2번을 해보세요. 1-1번 너무 똑같으니까 걔는 시간 나면 해보세요. 1번이랑 1-2번을 하십시오. 시작.
보니까 어느 정도 쓰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저기 선행 가가지고 일단 씹어 먹으세요. 알았죠? 이거 할 때 전 이미 배워왔는걸요 하면서 써먹어. 알았죠? 저기 이제 하잖아.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부터 생각을 했을 때 1-1번부터 답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을 잡아보죠. 1-1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서 풀어본 사람 한번 얘기해봐. 안 푼 사람들은 채점 안 해도 돼. 1-1번은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에요. 4번.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푼 사람들만 채점해놔. 아닌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1-2번을 풀라 그랬는데 왜 1-1번부터 풀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2번의 정답은 두 개입니다. 뭐랑 뭐야? 니은과 리을이에요. 이 두 개만이 지금 현재 정답입니다. 아마 해보면 장난친 게 좀 있을 거야. 판별식을 쓰려면 무조건 는 0이다라고 놓고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거 다 몰아놓아서 이렇게 는 0 만들었을 때 2차, 1차 상수를 계산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재밌긴 하죠. 나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만. 너네가 재밌다고 안 했어. 나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너네 3월달에 이런 문제들 많이 만날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3월달에 많이 만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별표 4, 여기 대표 2번 넘어갈 건데 별표 좀 많이 좀 쳐놔라.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온다. 중3은 안 나와요. 이건 중3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 중3 때 잘못 내면 니네 어떻게 되냐면 교육과정 다 넘어가요. 못 내요. 그러니까 이거 중3은 잘 안 나오는데 고1은 엄청 내요. 그러니까 고1 1학기 중간고사 여고 기준으로 이게 뭐 여고야? 내가 지금 어제 너는 내 유튜브 채널에 관심 없죠? 내 인스타에도 관심이 없지? 니네는? 내 유튜브랑 내 인스타에 관심이 없죠? 내가 어제 뭐 홍보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어제 나 저기 1관에서 이제 고1 되는 애들 데리고 인성여고 작년 기출문제 풀어줬거든요. 싹 다 그거 해설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영상이 있거든? 거기 보면은 그 시험지에도 이거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물론 거기가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는 아닌데 그런 학교들도 요거를 엄청 낸다는 건 뭐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그거를 더 꼬아서 낸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우려먹으려고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그 우려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은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형태로 어떤 문제 양식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나는 쫄지 않고 답을 만들 수 있다. 이 형태까지는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해보세요. 얘는 뭘 잘하시면 되냐면 그냥 문제를 읽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보세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적을 것도 하나도 없어. 니네가 나중에 연습할 때 내가 해보세요 했을 때 그때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 번만 연습을 해보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2차 방정식 졌다고 생겨먹은 애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 근을 가졌다는 사실이라면 2개 근을 가졌다는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모르니까 우리가 저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저거를 쓰지도 못하는데 니네가 저거를 어떻게 일일이 근해 공식을 해가지고 찾을 거냐 이거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일일이 찾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완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등 과정을 좀 가지고 와서 연습해 주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얘네들은 고등 과정을 좀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걸 나는 배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판별식이라는 거를 배웠고 그 판별식을 봤더니 개꿀 얘가 지금 현재 짝수네. 그럼 짝수 판별식 갖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짝수 판별식이나 근합 판별식이나 어차피 부호는 동일하다라는 건 내가 아까 위에서 보여줬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보여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유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판별식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찾고자 했던 판별식 그중에서 나는 제가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게 될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래?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할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치,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돼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쨌든 개수 집어넣기 싸움이니까 2차, 1차 상수가 그래서 누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만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2차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 있었던 이 친구가 2차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친구가 1차고 그 다음에 여기 K-1 X 안 붙어져 있는 저 친구 전체가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다항식꼴인 거예요. 인정은 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상수가 다항식꼴이 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잡아주게 되는 최종 결론 그래서 나는 여기 짝수 판별식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여기는 일정의 개수 4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차 1, 그 다음에 상수 K-1 둘을 곱한 거를 그대로 빼보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앞에 거는 2의 제곱이니까 4 여기서 마이너스 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 얘가 결국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게 끝인 거야. 그럼 넘어가고 얘는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되냐면 5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되고 뭐 못하잖아요. 뭐 여기서 뭐 다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범위를 구하니까 정답은 저렇게 된다.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야. 실전에서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그럼 실전에서 이렇게 딱 푸는데 봐봐. 아무리 문자가 개수에 들어가 있어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개수에 문자가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판별식을 이용하면 식이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심화이긴 하지만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하나 있기는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조금 변형을 주고 싶어. 그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물론 중학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 같은 거를 주는 건 되게 시시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는 건 너무 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근을 갖게 할 때라는 조건으로 많이 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도 되지만 0이랑 어때도 되기 때문에 같아도 되잖아. 어차피 같아도 실근이 존재하는 건 맞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실근이 서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범위의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 최소가 정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우리 실제 고등학교 문제들은 그걸 가지고 최대값 찾으라, 최소값 찾으라 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단순하게 범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교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그것도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는 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다 됐어요? 유비 됐어요? 여기까지? 인거이 됐어? 붕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형 2번 다시 해보시고 2-1, 2-2를 다 다시 해보세요. 준비 시작. 다 해보세요 지금.
2-2번은 해봐.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2-1번의 답 K는 누구보다 작다 나와요? 아닙니다.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 풀어줘? 2-1번? 이거는 풀어달라면 풀어드릴게요. 진짜로. 이건 되게 중요해요. 앞에 보세요. 여기서 2-1번 틀린 사람 괜찮아. 이거는 야 실제 이거 고등학생도 많이 틀려요. 지금 여기는. 이거 맞추면 니네 고등학생보다 잘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고등학생들도 진짜 엄청 틀려. 고등학생들 할 때도 내가 여기 할 때 고등학생들 하잖아. 난 지금 고등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현행으로. 걔네 할 때 이거 할 때는 내가 진짜 시간 되게 많이 써요.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싹 다 풀어주느라. 몇 개는 풀어줘요. 진짜 실제로 애들이. 왜냐면은 처음 쓰려고 할 때 이게 잘 적용이 안 돼 생각보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해보라고 한 거예요. 앞에 보세요. 2-1번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3x제곱 그 다음에 나는 빼기 3x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k 더하기 2입니다. 얘네들이 는 0이라고 주어졌던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지금 현재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까?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찾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럼 나는 판별식을 써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판별식을 써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판별식을 써보자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무조건 어때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얘가 1차항의 계수가 짝수면은 참 다행이겠지만 아쉽게도 쟤는 현재 짝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짝수가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1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에서 나는 여기 있는 2차항의 계수 3 상수항이 저기 있는 x 안 붙어있는 전체가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 더하기 2 전체를 잡아서 상수항으로 거기에 우리는 몇 배를 빼주면 되냐면 4배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다 보면은 9예요. 거기서 얘네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 12에 우리는 k 더하기 2가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2k 빼기 24 더하기 9가 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2k 더하기 15가 된 거겠지.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지? 여기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12k만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끝!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고 2-2번은 중근 갖는다는 조건일 거니까 K가 아마 나올 거야. K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 떨어질 거야. 중근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이랑 어떻단 소리일까요? 같다로 연결이 될 거야. 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앞에 봐봐. 2-2번은 힌트를 크게 주자면 중근은 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야? 하나야? 하나인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그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가 똑같은 거니까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봐. 그러면 얘는 1개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중근을 갖게 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아마 어떤 K 값은 드러날 겁니다. 나타날 거예요. K가. 그럼 그 K를 집어넣어서 중근 근을 찾으라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을 풀란 소리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어때? 니네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 미리 한번 맛본 건데 어때요? 할만해? 이게 고일 건데 할만해요? 유빈이 할만해? 할만하지? 민건이 할만해? 이거 고일 건데 할만해요? 뭘 아니오야. 잘 풀들만. 보민이 할만해?
야, 뭐 내가 더 나갈까 봐 그래? 목표할 만한 게 있어요. 목표하는 것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필기노트만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끝낼게요. 얘도 고율 과정인데요. 앞에 봐.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절대 배울 수 없는 친구를 하나 끌고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연결 좀 지어주세요. 너네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니네가 어쨌든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점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3학년은 1학기, 특히 3학년 1학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3학년 1학기는요. 시간 싸움입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많이 연습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수업 시간에 줄여놔야 돼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다 줄여놔야 그래야 남은 시간에 니네가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했을 때 100점이 나옵니다. 안 하면은 무조건 어딘가 함정에 빠지게 될 거고요. 함정에 빠지게 되는 순간부터 점수 떨어지게 돼 있어요. 3학년 수학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3학년 수학으로 시작하는 게 고율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숙포자로 가는 거야. 3학년 때부터 시간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시간 관리가 잘 안 돼. 상위권 애들도 시간 관리가 의외로 안 돼요. 3학년 때. 그 정도로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여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나중에 2차 함수 들어가면은 너네가 선행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끌고 와서 내가 2차 함수의 성질이랍시고 알려줄 거야. 됐냐? 여기까지 했냐? 고등학교 과정인데 알고 넘어가야 돼. 중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꽤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다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때마다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얘도 그중 하나입니다. 고를 건데요. 지금 배우면 안 되는데 니네는 어쨌든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니까 그 시간을 줄이면서 정답을 맞추는 게 목표니까 거기에 초점 두면서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적으면서 같이 오세요. 적으면서. 몇 줄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잡고자 했던 그 2차 방정식 나는 여기 어떤 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주어져 있는 a가 오른쪽에 있는 거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빵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나는 어떤 조건을 지금부터 깔고 넘어갈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해 자식이면 x값 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x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m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를 n 이렇게 우리가 준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m과 n은 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일까요? 얘네들을 정수라고 생각을 해봐. 됐냐? 여기까지였냐? 그럼 얘네들을 정수라고 하면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해가 정수 2개라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였냐? 그럼 얘네가 일반적으로 정수해를 만들어주는 건 루트 없는 식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루트 없는 값을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유도할 때는 우리는 뭘 이용해서 그걸 유도했냐? 정수해를 찾는 거는. 그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는 정수해를 유도했었죠. 분수에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아니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얘네들을 유리수 범위로 한정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거의 99.99% 다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들이라는 거야. 그럼 초점을 거기에 맞춰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m과 n은 실제로 내가 앞에 가지고 있었던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 두 1차식의 곱이 어차피 오른쪽 거 0이 된다 했을 때 그 각각의 1차식을 0 만들어주게 하는 x들을 찾았더니 그게 지금 m과 n이 되었다는 소리가 된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건 어쨌든 그 문자 x를 찾아주는 게 관건이었던 거고 그 x를 찾았을 때 여기에 하나는 여기에 m 여기에 n 집어넣었을 때 어쨌든 0 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숫자 m과
n을 여기다 때려놨을 때 둘을 더해주는 것이 맞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빼주는 게 맞다라는 거야? 이것까지 연결해봐. x에 m, x에 n 넣어서 0 되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0 되게 만들어주게 하는 숫자들을 뒤에 깔아놨을 때 둘을 더해야지 0이 돼요? 아니면 빼야지 0이 돼요? 일반적으로 빼야지 0이 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같은 숫자끼리는 없애버려야 되면은 빼야 되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양수든 음수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주는 거냐면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논리적 오류가 있다라는 것도 눈치채야 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 이제는 들어보니까 가능하네 이런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진짜 말 그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해가 만약에 1과 2라 그랬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1과 2는 여기 있었던 얘네 둘을 곱해서 만들어낸 계산 결과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이걸 이렇게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논리적 오류가 있지. 무슨 오류가 있냐? 약간 어디에서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왜?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돼. 그치. 2차항의 계수가 여기는 A인데 얘가 1로 달라졌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뭐야? 오류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 오류 없애버린다는 건 어쨌든 1이라는 숫자에다가 A만 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BC는 분배 법칙을 하나 많아. 어차피 달라지는 숫자인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가 결론이냐면 여기 앞에. 그래서 얘네들을 적어줬을 때 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온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분배 법칙 하기 전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 두 1차식의 구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배 법칙 하기 전의 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붙어있는 저 네모 자리에 이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잡고자 했던 요 최고차항의 계수 바로 누구 잡아주면 되냐면 A 잡아주면 된다.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고 요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는 이게 다야. 근데 나는 여기에서 하나가 더 붙어서 얘기할 건데 그걸 언제 할 거냐면 수요일에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요일에 여기 하나 더 붙이시면서 갈게요. 이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원래 하나 더 얘기했으면 적으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주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숙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체크해놔라. 112쪽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2까지 앞에 거부터 해가지고 메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클리닉은 요거 해와 26문제짜리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숙제 클리닉 때는 교재를 마무리하시고 집 가서 요거 해오세요. 26문제짜리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해오고 수요일날은 요거를 내세요.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볼게요. 수요일날 바이블 끝납니다. 알겠죠? 수요일날 바이블 끝낼 거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고생했습니다. 가세요.